오늘 시장은 하락했고요. 시장은 여전히 극도로 불안합니다.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홍보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 촛불 집회가 8월 15일 광복절 날 오후 6시 반에서 8시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주최는 한투연 한국투자연합이며 이곳의 대표가 정의정 대표님이시고, 정의정 대표님은 금융선진화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무더위 속에서 하루에 2번씩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8월 15일 목요일은 참고로 공휴일이고요. 대한민국 투자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금투세는 외인 기관은 금투세 대상이 아니라 개인만 내는 세금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금투세를 높인다라는 명목으로 거래세는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전략적인 단타가 범람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거 외에도 한국 시장에는 전혀 득이 될 게 없는 무리한 증세라는 게 금투세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금투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어제자 F키라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사모펀드는 사실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신원 공개 의무가 없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공개 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법의 사각지대로 피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사모펀드 관련한 문제들과 논란이나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조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각 당 입장에서도 투명하고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 없이 국가 차원에서 사모펀드의 가입 내역을 공개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청원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런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모펀드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청원의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롤러코스터 장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방향을 전혀 알 수 없는 극도로 불안감이 높은 시장 상황이고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시작이 됐죠. 주가의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방향 모두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한 방향의 올인보다는 해지 전략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다. 챗 GPT 옴니에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보면은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고, 둘째는 외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로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므로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이 폭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 중동발 전쟁 리스크도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수출 경제다 보니까 대외 악재에 너무나도 취약한 경제 구조로서 이런 전쟁 리스크만 나오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대체 최근에 전쟁이 몇 개나 시작이 된 건지 한국 시장에는 계속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증시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준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한 상황에서 전략을 짜야 된다. 챗 GPT 옴니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해지 투자처로 바람직한 자산을 물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 많이 사용되는 투자처로 알려져 있는 것이라 전통적인 해지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채입니다. 역시 안정성과 낮은 변동성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회피하기 좋은 자산이고, 세 번째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현금을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고배당주가 되겠습니다. 고배당주가 위험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설령 물려 있다고 해도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F킬러 방송에서도 고배당주를 찾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갖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종목들이 KT, 기아, 하이트 진로, 하나투어 이런 고배당주들이죠. 이런 고배당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하락폭도 상대적으로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위기에서 이제 강한 종목이라는데 저도 강력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다.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방송에서 다른 투자자님들과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방법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고요. 실제로 저의 투자 실력이 가장 높아지는데 도움을 준 것이 증권 방송이나 강의가 아니라 고수님들의 댓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번에도 수준 높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제가 선택한 해치 자산은 챗 GPT도 추천한 미국 국채 10년물을 이번에 추가를 했고요. 미국 국채가 기준금리랑 커플링이 돼서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2024년 들어서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상승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강력한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해치 자산 금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융 위기랑 상관없이 금은 시세를 늘 지켜보다가 가격이 싸졌을 때 따로 모아가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금에 투자할 때는 이제 KRX 금 현물 ETF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금보다는 천연가스를 더 매수하였고요. 천연가스 2배 상품이나 고버스 같은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천연가스 선물 ETN을 사고 있고 천연가스 그 자체가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떨줍 올팔로 가장 많이 재미를 본 해치 자산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떨어지면 더 사서 물 타고 급등하면 일부를 파는 식으로 해서 장기 시세를 노리는 동시에 또 단타로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천연가스를 이번 위기에서도 해치 자산으로 투자 중이고요. 세 번째로 제가 투자한 자산은 바로 한국 국채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서 국채가 오르는 부분도 고무적이지만 특히 한국 국채는 이자도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주랑 같은 거죠. 코세프 국고채 10년의 이자 수익률은 연 3% 수준으로 중상급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국채가 등락폭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엔화입니다. 뭐 엔화가 늘 좋다기보다는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에서 금이 비싸서 안 샀다고 언급을 했듯이 엔화는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초입임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딱 맞는 해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글로벌 경기랑 전혀 커플링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해치 자산으로서 적합하다. 일본에서 깜짝 놀랄 만한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V자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해지 투자처로 엔화가 아닐까. 저는 타이거 일본엔 선물을 이번 기회에 추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는 공포심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인버스와 또 코스닥 고버스를 소량 추가를 하였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천하는 해지 자산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공포심이 커져가지고 하락에 대해서 해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소량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인 듯 합니다. 이번 폭락장에 한정해서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확대한 자산을 두 가지 꼽으라면 엔화랑 고배당 주식입니다. 고배당 주식은 이번 폭락장에 특정해서는 기아, 하나투어, GS건설, KT를 추가하였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소량씩 떨줍 올파라는 종목들이고요. 미국이나 한국 주식이 아닌 제가 들어간 해지 자산 리스트를 공유 드립니다. 오늘 언급한 종목들 외에도 중국과 인도 주식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인도 주식이고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것은 중국 본토 주식이다. 이렇게 중국이 부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는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늘상 모니터링을 하는 해지 자산 리스트를 공유 드립니다. 금, 달러, 원유, 구리, 나스닥, 베트남 등 늘 지켜보는 해지 자산들이고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